왜 그만뒀지 거기? 그러다가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그때 거기 옮길 당시부터 그냥 동네 그냥 로컬에서는 쟤 잘한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었어요.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때 당시에 뭐 3, 4년 차밖에 안 됐을 텐데도 거의 모든 큰 회사들에서 매니저 자리로 오라고 많이들 오퍼가 왔었었고,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의심이 영어를 하는 회사에서, 미국 애들이 하는 회사에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제가 이제 이 일을 계속 쭉 해 나가야 되는데, 기술은 그냥 먹고 어느 정도 남들한테 인정받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만 하는 랩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미국 애들 하고도 같이 일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걔네들 기준에서도 내가 잘하는 걸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외국 회사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한 회사를 한 회사가 연결이 돼서 이것도 똑같이 아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한 거죠. 아는 누나 통해서 아는 형님한테 그곳에 사람을 구한다는 아니었고, 필요해 한번 인터뷰 와볼래 하는 얘기가 있어서 갔었어요. 가서 인터뷰를 보고, 그때 당시에 그 회사의 후라치 임플란트 디파트먼트의 그 매니저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다 외국 애들이었죠. 저는 처음 외국 애들하고 일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덴탈랩에서는 그동안 일했던 곳은 다 뭐 한국 분들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쓸 일도 없었고, 영어를 쓸 일이 있으면은 뭐 오피스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했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미국 애들하고 이제 무작정 갔었죠. 저는 처음에 갈 때 진짜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내가 인터뷰를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막 가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쟤네가 어떤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나? 왜냐면 영어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면서 가서 인터뷰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대신에 이제 이 덴탈 테크니션 1이라는 게 우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으로 손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처음에 이 얘기도 하려면 진짜 1시간짜리인데 인터뷰를 3번을 갔었어요. 3번을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인터뷰를 하고 그 디파트먼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뭐 관리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애들 가르치진 않았구나. 거기에서 그냥 관리하고 일 쳐주고 애들 뭐 트러블 슈팅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자신감이 굉장히 거기서 엄청나게 자신감이 생겼었고, 한국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는 그거를 저는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특이한 케이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정말 큰 랩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딱 한 파트만 할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캐드캠은 특히 더 그렇고, 캐드캠이 아닌 다른 파트에서도 정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스테인 글레이징, 컨택 바이션, 컨택 바이, 딱 요거만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심지어 이거를 하면서 모델에 뭐 문제가 있었을 때 바이트를 다시 뭐 붙여야 하는데 그거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부지기수고, 정말 이게 저렇게 어떻게 일을 하지 할 정도의 그런, 정말 한 파트에 딱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테크니션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다 됐네. 퇴근할 때 이어서 얘기할게요. 오전에 출근하면서 회사 이야기 하다가 끊겼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금 퇴근하는 중이에요. 퇴근하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외국 회사 처음 들어갔던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 인정도 받았었고, 저 나름대로도 이 정도 이제 한국 회사에서 통하던 실력이 내가 외국 애들하고도 일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는데, 지금도 뭐 없지만 영어를 쓰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직접 매일매일 부딪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단어들만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좀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일하는 것도 이제 큰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맡았던 파트가 후라치하고 뭐 임플란트 담당 부서였었어요. 그래서 바라든가 뭐 후라치 케이스, 어런포 케이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뭐 제가 뭐 그 전에 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양한 장비들도 있었고, 지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회사가 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샘플이 필요하면은 전화하면 그냥 거의 바로바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했었고, 근데 그곳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제가 그 회사를 출퇴근하는 거리가 하루에 출근 퇴근해서 100마일을 조금 넘게 다녔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으로 차 안에 있는 시간만 하루에 뭐 2시간 반에서 3시간 트래픽을 피해서 다니는데도 그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뭐 남들이 처음에 그곳 간다고 했을 때 뭐 3개월 버티면 오래 버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그때 제가 아기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기가 나올 때가 돼서 이제 조금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는 와중에, 그때도 또 이제 아는 동생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일자리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곳으로 옮겼냐면은, 혹시 이제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일하던 동생이 혹시 그 후라치 관련해서 와서 한번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번 해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일자리를 내가 좀 가까운데 자리가 나면은 옮겨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위치가 제가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어가지고 그냥 정말 장난삼아서 퇴근하고 있는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장난삼아서 야 그거 말고 뭐 거기 자리 없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던졌는데, 잠깐만요, 그럼 사장님 진짜 옮길 생각 있으면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해볼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이 진행돼서 형 그러면은 이거 트레이닝 하는 거를 와서 케이스 하면서 그걸로 인터뷰
보는 걸로 하는 거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게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이제 뭐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제가 일을 하는 중간에 이제 일을 끝마치고 나서 이제 이 회사에 가서 케이스를 스캔부터 디자인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밀링에서 나온 거, 그리고 뭐 다다음 날인가 가서 뭐 밀링한 거 나온 거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보여드리고 그거 신터링 하는 거 스케줄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알려드린 다음에 나온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급여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부터 출근하는 걸로. 근데 그때 바로 출근을 했던 건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기 바로 전이어가지고 아기를 낳고 나서 조금 갔으면 싶었어가지고 지금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있느냐, 기다려줄 수 있느냐 했더니 사장님은 우리는 상관없다. 네가 원하는 날짜에 약속만 해주면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기존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한테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회사를 옮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3개월 뒤에 제가 그만두는 기로 3개월인가? 뒤에 그만두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일을 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뭐 일도 옮겼었고 아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집도 이사를 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 당시 굉장히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코스메틱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니어 케이스, 뭐 이맥스 전치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이곳에 와서는 솔직히 제가 하는 일은 거의 스마일 디자인, 다이그노스틱 하는 진단 왁서 큰 케이스들 받아가지고 사장님하고 이제 닥터들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기본적으로 닥터들이 주는 아니면 환자들이 원하는 플랜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확인을 하고 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조금 잘못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방향이라든가 조금 원하는 플랜을 진행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플래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정말 거의 디자인만 하는 것 같아요. 케이스 그냥 디스커션하고 디자인만 하고 하는 것 같고 새로운 기계 나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 한 번씩 보고 실질적으로 제가 뭐 매니팩처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질문 이제 핸들링 잘 못하는 것들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뭐 시스템 세팅할 때 약간 도움 주고 하는 그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도 이쪽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아기가 나오면서 제가 좀 정신이 조금 편한 회사로 왔더니 나중에 이제 또 재미가 너무 이제 변화가 없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도 없고 해서 뭔가 활력을 찾아야겠다. 이 일이 예전에는 전 굉장히 재밌게 했었거든요. 지금도 뭐 재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막 너무 흥분되고 재밌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조금 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려고는 예전부터 하고 있다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뭐 제가 10년 동안 했던 일들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딱 4군데 회사 랩에서 일을 했었고 그 외에 뭐 제가 사용했었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너무 얘기를 하면 다 길어질 것 같고 해서 뭐 제가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장비 그리고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도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도 지금 처음으로 영상을 연속으로 이렇게 찍어봐가지고 오전에 찍고 오후에 찍는 거다 보니까 저도 말을 중간에 빠뜨린 것도 많은 것 같고 어떤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편집을 하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